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별세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이기도 했던 이희호 여사의 일생을 돌아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빈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납치, 감옥,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러한 일생은 매우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6.15가 선포한 화해와 협력, 사랑과 평화의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희호 여사님께서는 두 가지 유언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 국민들께서 남편 김대중 대통령과 자신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희호 여사의 빈소는 지금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문영 기자. 어떤 분들이 다녀가셨는지죠? 전해 주시죠. 네, 이희호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이곳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에는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급 인사 12명도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은 이 여사를 김대중 대통령의 반려자이자 정치적 동지, 1세대 여성운동가로서 높이 평가했는데요. 문희상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별세 당시 이 여사는 아프고 견디기 힘든 인생을 잘 참고 견뎌준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란 말을 남겼다며 이 여사에게 이 말씀 그대로 전달하고 싶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동교동계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는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에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라고 답했다며 당시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비화를 소개했습니다. 야권에서도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이 잇따라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이 여사의 장례는 가족 측 의사에 따라 사회 각계 대표가 모여 여는 사회장으로 금요일인 오는 14일 치러집니다. 이 여사의 장례 공동위원장은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 권노갑 민주평화당 고문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맡습니다. 또 장례위원단 고문단은 여야 5당 대표를 모두 포함해 여야 통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희호 여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장례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곳 빈소에서 고인의 유언을 공개했습니다. 이 여사는 많은 사랑을 베풀어줘 감사하다며 하늘나라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교동 사절을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노벨 평화상 상금을 대통령 기념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에서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희호 여사의 유언입니다. 정태근 의원. 어젯밤에 결국 12시 되기 전에 이렇게 영면하셨다는 속보가 뜨던데 그동안 좀 상태가 안 좋다가 또 좀 좋아지기도 했다고 그러셨는데 결국은 어젯밤에 영면하셨나요? 그제 저녁부터 사실상 어려운 상태여가지고 모든 분들 건너갑 지금 장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준비하고 계셨다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여성운동가와 관련해서는 다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분이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고 인권운동가고 정말 지도자다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청와대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우리가 다 화장실 가면 장애인 화장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청와대 1999년 말에 생겼습니다. 이희호 여사께서 장애인들을 많이 불러서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청와대에 정작 장애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 장애인 화장실이 만들어진 게 이희호 여사 때문이고요.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그 화면이 준비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희호 여사가 야구장을 일생에 딱 한 번 갑니다. 언제가 가게 되냐면은요. 애덤 킹이라고 하는 의족을 달고 있는 네. 애하고 같이 2001년도에 프로야구 그 개막전 할 때 저 예. 친구가 시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가게 되는 거냐면 대통령 부부가 공식 국빈 방문을 하는 와중에 미국의 한 부부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예. 그 킹 부부라는 분. 예. 근데 그분이 자기 애가 3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명의 장애인을 입양해가지고 그 애들을 키우고 그중에 5명이 한국인이었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거기 가서 약속을 합니다. 미국에 가 있는 장애인 입양아들을 다 불러서 우리가 청와대에서 위로를 하겠다. 근데 마침 그 이후에 여러 번 교분을 하면서 저 그 아기가 새로 의족을 착용하면서 아 야구를 해보고 싶다. 예. 그래서 사실은 다시 초청을 해가지고 그 시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IMF 직후에 사실은 지금은 뭐 무상급식을 하니까 결식아동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결식아동이 12만 명이 있었답니다. 그 예. 당시에. 그거를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애들을 보면서 아 이거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그런 그 단체를 만들게 됐고 거기서 이제 결식아동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구호하는 일들을 했고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로 처음으로 유엔 아동 특별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하십니다. 기조연설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조연설을 하러 가시니까 처음에 이제 많은 참모들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호 여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이 타는 거다. 그래서 당신은 대한항공을 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조연설을 하시고 사흘 내내 회의를 주재하시다가 보통 우리 지도자들이 가면은 뭐 교민 환영 행사 뭐 예.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일체 없이 바로 닷새째 돌아오셨습니다. 회의만 참석하고. 지도자가 어떻게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예. 정확히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 아주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 여사는 그 학교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특히 YWCA 활동하면서 여성 운동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대통령 부인 이상의 사회 활동 많이 한 그런 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요. 그 김대중 대통령과 이렇게 고난을 쭉 함께하면서 사실 정치적인 동반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호 여사는 단순하게 전 영부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사실상 완성시킨 김대중이라는 예. 인물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 그리고 김대중 오늘날 우리가 김대중을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억하는데 제 생각에서는 뭐 시적 표현을 빈다면 파라리 이호 여사의 덕이 아니었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사실 1962년도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결혼을 하는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5.16 그 군사혁명, 예. 그 군사 쿠데타가 예. 군사정변이 일어나기 직전에 강원도 인제에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 난 예. 뒤에 그리고 나서는 사실 그 지금 정치적으로 아무런 전망이 보이지 않은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석사까지 받아온 여성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거의 제 생각 0.001%에 해당되는 여성이 아니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리고 당신 또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는 사별하고 애까지 아들 둘이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말렸는데 그 김대중이라는 인물의 그 크기를 알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뒷바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1971년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에 72년도에 유신으로 인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외유하고 있다가 못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이 미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민주화 투쟁을 할 때 그때 혼자 서울에 남아 계셨지만 그게 남편과 떨어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뭐 이렇게 내색을 하지 않고 당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라. 그렇게 격려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도쿄에서
강제 중앙정부에서 강제 납치당해 왔을 때 그 며칠 동안 소식이 없었을 때도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이야기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1980년에 내란 업무 사건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낙담했을 때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 옥중에 서신을 보내면서 예.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일어나게 했다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오늘 이 높은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호 여사의 예. 공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한 8할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대중 옥중 서신을 보면 정말 두 분이 얼마나 함께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 알 수 있죠. 정기남 교수, 그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교도소에 있을 때 이분은 집에 난방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남편이 추운 교도소 바닥에서 자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하게 잘 수 있겠느냐. 네. 그랬다는 일화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하나갑 전 의원인가요? 예.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명실상부하게 이 김대중 정부가 아니라 김대중 이희호 공동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처음에 집에 이렇게 두 분이 똑같이 문패를 단 것도 매우 화제가 됐어요. 예, 부부 이름이 새겨진 동교동 문패. 예. 이것도 이제 그 두 사람의 동반자적 관계를 어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물이 됐던 기억도 있고요. 또 71년 대선 때 뭐 아주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 남편 곧 김대중이 대통령이 돼서 독재를 하면 예. 내가 직접 나서 타도하겠다라는 또 그 당시에 찬조 연설을 이제 하신 그런 또 평전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어찌 보면 앞서 여러분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정치적 동지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 비서이기도 하고 또 민주화 또 여성 인권 운동에 본인 스스로가 선구자적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앞서 여러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더 다른 측면에서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요. 지금 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최초로 만난 집권 이후에 최초로 만난 남측 인사가 또 이희호 여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9년 동안의 그 보수 정권 시절에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을 때 예. 두 차례나 방북을 하면서 남북 관계의 어떤 그 평화 한반도 평화의 끈을 어찌 보면 이어오신 분이 또 이희호 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가시는 순간까지도 유언을 통해서 국민을 위해서 민족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고 가셨는데 저는 지금 꽉 막힌 남북 관계가 또 우리 이 여사님 하늘나라로 보내신 것이 또 하나의 계기가 돼서 정말 또 남북 관계에도 이번 이 여사의 어떤 뭐랄까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예. 또 다른 어떤 한반도 평화의 기운이 새롭게 좀 이 교착 상태를 뚫어내는 하나의 좀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까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예. 이희호 여사가 김정일 위원장 문상 그때 가지 않았던가요? 2011년, 조문을 갔었죠. 예, 2011년 그래서 문상을 갔었죠. 예, 지금 북측에서도 과연 조문 사절이 올까 그 부분도 관심사인데 어떻게 올 것 같습니까? 저는 상당히 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친인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그때 그 남측의 대표로 올라가셔가지고 조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함의는 놓습니다만 네. 당시 깍듯하게 지금 대접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보이거든요. 그리고 예. 그때 배석했던 군인들이 북한의 군인들이 거수경례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남북 관계가 사실 조금은 좀 교착 국면에 빠져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호 여사의 이 사망을 그러니까 돌아가신 걸 계기로 해서 오히려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는 하나의 예.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호기로도 삼을 수 있겠다 예.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그렇죠. 죽음 앞에 많이 이렇게 화해하고 화합하고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실 때 와서 이제 정치적으로 화해했고 오늘도 조문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한화갑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동교동계와 좀 서먹서먹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럼요. 보이고. 우리 한국적 예로 따진다면 사실은 그 당시에 상주였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오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돌아가셨을 때 상주가 김정은 지금 현재 예. 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호 여사가 가셨었고 예. 오늘 아까 제가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장례위원회 명의로 개성연락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부고를 전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아직 북한 쪽 반응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제가 추측하기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내려오는 것은 어려울 테고 예.
아마 최고위급으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상징성을 더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부위원장 중에 한 사람하고 같이 예. 김여정이 만약에 이제 같이 조문을 내려온다고 한다면 예.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고의 예를 갖추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 계기를 통해서 또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교착 국면에 와 있는 상황들 어차피 내려오면 한번 대통령을 만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숨통을 트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유 여사님께서 별세를 서거를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이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예. 해봅니다. 부인 이설주가 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호 여사가 남긴 발자취 생각하면서 저희가 추모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어떤 부분으로 추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 여사께서 아마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소명 의식을 갖고 예. 여러 가지 일을 추진했던 것 같아요. 일화를 보니까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하고 연을 맺으실 당시에 예. 아마 뜻이 큰 분을 본인은 좋다 이런 취지의 예. 주변에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본인이 갖고 있던 인권에 대한 어떤 소명 의식을 펼치기 위한 그런 동반자로 인식을 했지 않았나 싶고요. 이유 여사께서 보시는 민주주의도 인권 신장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평화 통일도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아마 이런 식으로 여성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일관된 삶을 사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그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 게 네. 이 교수는 이제 그 첫째 여성 인권, 그다음에 민주주의,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되는데 여성 인권에서는 이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집을 갖다가 샀는데 김대중 2호 두 개의 공동 문패를 다룬 예. 이것만 되게 평등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에서 또 일하는 DJ가 만약에 독재하면 내가 타도하겠다. 예. 그만큼 이게 민주화에 헌신했고요. 또 햇볕 정책 개선이라든지 이런 이제 한반도 평화에 큰 기여를 남겼다. 족적을 남겼다. 이래 보입니다. 예. 양문석 박사. 예, 저는 이제 먼저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호 여사의 이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저는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평자가 일반적으로 바르게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화자가 배우 화자고 입 구자거든요. 먹는 쌀과 사람의 입. 그래서 바르게 고루 나누어서 먹는 그러한 삶이 평화로운 삶인데 앞서 쭉 여러 가지 사례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성 차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평화의 메신저로서 그리고 정책가로서 운동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상당 부분을 바로 잡고 그리고 장애인과 여성이 바르게 고루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낸 그러한 이 업적을 계속해서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갈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서 갈등, 영호남 갈등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영호남 갈등에 이 평화적 메신저로서의 역할들을 해왔던 삶이 또 이호 여사의 삶이고, 그리고 민주 대 반민주, 독재 대 반독재라는 이러한 프레임도 중요하지만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또 해소하는 평화의 메신저였다. 그래서 남녀 간에 있어서의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 나가는 과정과 동서 갈등과 남북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온몸으로 앞장선 마지막 가시면서도 국민을 위해서 예.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하늘나라에서조차 기도하겠다고 하셨던 그 유언들이 가슴에 오랫동안 여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이호 여사는 5일간 사회장으로 치른 뒤에 이번 주 금요일 국립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곁에 묻히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하늘나라에서 만나서 두 분과 함께 우리나라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믿습니다.